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 과학의 이재용 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 물의 자동 이온화 중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에 대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먼저 볼 거야. 자, 우리 중학교 때나 통합과학 할 때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배워. 그래서 물은 이온화가 안 되는 거야. 이온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근데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배우는데 전체 물 분자 중에서 극히 일부는 이온이 돼. 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얘기를 해. 얼마나 적은 양이 이온화되는지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수한 물 중에서 물이 전부 다 이온화되는 거 아니고요.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가 어떻게 이온이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웠어.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 거야. 우리 중학교 과정에도 배웠고요. 통합과학에서 배웠는데 이런 것들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하면은 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얘가 중화 반응인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중화 반응인데 그러면은 이 물이 자동 이온화가 되면은 역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극히 적은 양의 물 분자끼리 수소 이온을 주고 받는단 말이야. 물 분자끼리 수소 이온을 주고 받아. 자, 수소 이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로 작용해? 산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수소 이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염기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산과 염기로 작용을 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브랜스테드-로우리의 산과 염기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인데 수소이온을 줬대. 그러면 물 중에서 수소이온을 빼니까 뭐만 남았어? 얘는 물인데 OH-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만 남는 거잖아. 그치? 주고 남은 거. 그리고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니? 물에다가 수소를 받았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 되겠지. H3O+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하는 현상을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둘게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나면 H2O라고 하는 물이 있고요. 그리고 H2O라고 하는 물이 있어. 자, 이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 중에서 하나의 물에 있는 수소를 이렇게 준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수소 양성자를 주는 놈이니까 뭐로 작용해? 산으로 작용하고 얘는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염기로 작용을 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받은 얘는 뭐가 돼? H3O+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 될 거고요. 얘는 OH- 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온화 되더라.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상태 표시하자. 물, 액체, 이온은 수용액, 물에 녹아서 수용액 형태의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더라. 자, 얘가 기본적인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한 내용이야.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한 내용. 자, 그러면은 이온화가 되는데 이온화되는 정도, 상수, 어떤 수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값을 한번 볼 거야. 그래서 얘를 KW라고 나타내. K, 워터. 그래서 워터 상수. 물의 상수 값이다. KW. 자, 정의는 이렇게 돼요. 일정한 온도여야 돼. 온도에 따라서 이온화 상수가 달라져. 일정한 온도. 우리 물의 이온화 상수 따질 때 온도는 25도씨를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25도씨를 기준으로 나타내 일정한 온도에서 물이 자동 이온화하죠. 그래서 멀리로 동적 평형을 이룬대. 더 이상 이온화되지 않는 상태, 동적 평형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루었을 때 하이드로늄 이온과 H3O+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리고 OH-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을 나타낸 것이 뭐다? 물의 이온화 상수 KW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을 KW, 이온화 상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물의 이온화 상수 KW, 이온화 상수 KW는 어떻게 나타내? 물이 자동 이온화를 할 거야. H2O 액체 상태 반응을 해.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이 반응을 해. 반응을 하면은 가역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거의 안 일어나지만 가역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가정이야.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 H3O+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는데 동적 평형 상태에서 얘네들의 농도가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이때 25도씨에서 온도가 25도씨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랑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비교를 해. 그랬더니 하이드로늄 이온 H3O+의 농도랑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같대. 얼마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몰 농도로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온화 상수값은 KW 이온화 상수값은 두 이온의 농도의 곱과 같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 대갈로로 나타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얘네들의 농도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니까 이온화 상수값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온도가 25도씨에서 이온화 상수값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온화 상수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 자, 그러면은 물은 중성이잖아. 그치? 물은 중성이야.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란 말이야. 중성일 때 이온화 상수값이 KW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오는데 이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랑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전부 다 얼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몰 농도였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수용액의 액성을 볼 건데 액성은 크게 세 가지죠. 중성, 산성, 염기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중성 용액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해야 돼. 정의. 25도씨에서 25도씨 순수한 물일 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H3O+ 하이드로늄의 이온의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몰이고 그리고 얘랑 같은 것이 수산화 이온의 농도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얘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몰로 같더라 라는 거. 자, 여기에서 얘가 하이드로늄 이온이 많으면 뭐가 돼? 산성이 되는 거고 수산화 이온이 많으면 염기성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수학 다 잘하니까 당연히 알 거야, 그지? 얘가 마이너스 7제곱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많다라고 하는 이 숫자가 줄어들겠지.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5제곱 이렇게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수산화이온이 많으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알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산을 넣어준대. 산을 넣어줘. 그러면 수소이온의 양이 많아질 거잖아. 그치? 수소이온의 양이 많아지니까 산을 넣으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수가 증가해. 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물의 자동 이온화에서 이온화 상수값은 항상 일정한 거야. 그러면 얘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산화이온 농도의 값은 감소해. 왜? 이거 두 개 곱한 것이 항상 얼마여야 되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어야 되니까 이온화 상수값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고요.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니까 얘가 증가했으니까 뭐가 돼? 물질이 산성이 된다라는 거야. 자, 염기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염기를 더 넣어주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감소할 거고요. 당연히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증가할 겁니다. 어쨌든 이거 두 개 곱한 것은 항상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라고 하는 이온화 상수값은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산화이온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염기성이 되는 거죠. 같으면 산성인데.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라는 거. 자, 그래서 두 번째, 산성, 중성, 염기성 용액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비교를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산성일 때 있고요. 중성일 때 정리를 할 거고요. 염기성일 때 정리를 할 거예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커야 되지. 얼마보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몰 농도보다 커야 되고요. 당연히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얘보다 작아야 되지. 맞아요? 산성용액에서는 이렇게 나타나. 그치? 중성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몰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같아야 된대. 얘가 중성이 될 거고요. 자, 염기성에서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보다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더 커야 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할게. 예를 들면 이거야.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몰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몰 이렇게 나올 거야. 왜? 두 개 곱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자, 얘는 7 똑같을 거고요. 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몰이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몰 이렇게 나타나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액성들 알아봤습니다. 됐죠? 자, 우리 이온화 상수값이 25도씨에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KW, 우리 이온화 상수는 25도씨에서 얼마였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었지. 그쵸? 자, 얘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그리고 얘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이온화 상수값이 어떻게 될까 정도는 참고로 알아둘게요. 자, 온도가 낮아지면 이온화 상수값이 감소해요. 작아진대. 온도가 높아지면 이온화 상수값이 커진다라는 거. 뭐 0도씨일 때, 만약에 0도씨일 때는 0.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이렇게 나타나. 그리고 만약에 60도씨일 때 보면은 9.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는 다 똑같은데 앞에 숫자가 작아졌으니까 이온화 상수값이 작아진 것, 앞에 숫자가 커졌으니까 이온화 상수값이 커진 것,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알아봤어. 물의 자동 이온화하면서 수소이온의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화이온의 농도값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pH에 대해서 볼 거야.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 거야. pH. 그래서 이번에 수소이온의 농도와 pH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수업을 할 때는 중학교 3학년 때도 pH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학생들이 못 알아듣죠. 왜? 수학 시간에 로그를 안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설명을 해주는데 로그를 안 배운 학생들은 pH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근데 지금 설명해주면은 다 이해를 해. 왜? 수학 시간에 로그를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소이온의 농도지수. 이 지수가 몇 제곱이라고 하는 지수값이지. 지수로그 같이 배울 거야. 그지? 지수값. 그래서 이 지수를 pH. 그래서 수소야. 요거 따로 pH가 같이 있는 거예요. 수소이온의 농도지수를 pH라고 하고, 그럼 pOH라고 하는 거 있단 말이야. pOH. 얘는 수산화이온의 농도지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pH. 자, 우리 수소이온은요. 이 수소이온은 수용액에서 혼자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수소이온의 농도는 뭐랑 같냐면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랑 같은 거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수소이온의 농도다라는 거. 얘를 지수로 나타낸다. 그래서 수용액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를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야. pH는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 농도분의 1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야. 자, 우리 로그 다 배웠으니까 분의 1이면은 분수로 안 나타내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대신에 분수가 이렇게 되면은 앞에 뭐 붙여줘? 로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요거랑 똑같은 거지. 우리 수학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자. 자, 그러면은 만약에 중성이래. 만약에 중성이야.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몰이다 라고 하면은 얘를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몰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상용호니까 로그 10이고요. 1은 1 생략할고요. 10하고 10하고 약분되니까 얼마 나와요? 로그 10이랑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7 남는다. 그치? 그래서 얘 얼마 나와? 7이다. 그래서 pH가 7일 때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몰이다.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몰이다. 중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pH가 7일 때는 중성이다. 자, 만약에 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몰이야. 그러면 농도가 몇 배 된 거야? 10배가 된 거잖아. 그치? 농도가 10배가 된 거야. 수소이온의 농도가 많아졌으니까 산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방법을 하면 pH가 얼마 나와? 얘는 6이다. 그래서 pH가 작을수록 산성이다. 7보다 작으면 산성이다.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책에 있는 내용들 좀 더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커지면 pH는 어떻게 돼? 작아진다. 여기서 설명했다. 그치?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커지면은 pH는 작아진다. 그러면 pH가 작다는 얘기는 뭐다? 산성이다 라는 거잖아. pH가 작을수록 산성이 강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pH가 1씩 작아지면 자, pH 7에서 6이 됐단 말이에요. 1이 작아지면 농도가 몇 배 된 거야? 10배 된 거지.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몇 배 된다? 10배가 증가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pH 1씩 작아질 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10배씩 커지더라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수산화이온의 농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POH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이온의 농도 이렇게 해서 POH 나타낼 수 있다. pH랑 POH랑 합쳐서 무조건 얼마 나와야 된다? 14가 나와야 돼. 그래서 만약에 pH가 7일 때는 POH도 7이야. 얘때가 뭐다? 중성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pH가 6이야. 그럼 POH는 얼마 돼? 8이다. 그래서 얘가 7보다 작으니까 뭐다? 산성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pH가 8이야. 그럼 POH가 6이야. 그럼 얘가 7보다 크니까 무슨 성? 염기성이다.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은 항상 14여야 된다라는 거. 25도씨에서. 그래서 온도가 25도씨였을 때 pH랑 POH의 합은 항상 14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됐죠? 자, 수용액의 액성과 pH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여기서 다 설명했어요. pH랑 POH. 기준이 얼마였다? 7이었죠. 그죠? 기준이 7이야. 그래서 중성을 기준으로 둘 거야. 중성을 기준으로 둘 거고요. 중성을 기준으로 둘 건데 얘가 얼마다? 하이드로늄 이온도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도 얼마?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몰 이렇게 되겠죠. 얘랑 같은 것이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의 농도랑 같다. 그래서 pH가 얼마? 7. 그리고 POH도 얼마? 7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쵸? 산성이면 얘가 어떻게 돼? 농도가 더 커야 되죠. 그리고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더 작아야 돼. 자, 농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pH가 얼마다? 7보다 작다라는 거고요. POH는 7보다 크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알면 되고요. 염기성이다. 염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pH가 하이드로미온의 농도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보다 작아야 되고요.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더 커야 돼. 그럼 얘는 pH가 7보다 커지는 거고요. 농도가 작아졌으니까 더 커질 거고요. 얘는 POH는 7보다 작아지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용액의 액성과 pH, POH가 어떻게 변하는가. 중성일 때는 7, 그리고 산성일 때는 pH가 작아져야 되고요. POH는 커져야 되고요. 염기성일 때는 pH가 커져야 되고 POH가 작아져야 되더라 라는 거. 어쨌든 합이 얼마가 돼야 돼? 14가 돼야 된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산, 염기 같은 것들은 따로 알아보면 되고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것들 위액 pH 1.5, 탄산음료 pH 3 정도 되고요. 토마토 pH 4, 우유 pH 6까지는 산성 물질이고 증류수, 물, 순수한 물은 pH 7 중성이다. 베킹소다, 염기성 pH 9.5, 하수구 세정제 pH 13, 강염기로 하수구 세정제 강염기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 알아봤는데 참고로 소화기관의 pH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있어, 입 있고요, 위 있고요, 그리고 소장 이렇게 있어요.
소화 효소에 의해서 pH가 결정이 돼. 입에서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분비가 돼. 이 아밀레이스는 중성일 때 가장 활발해. 그래서 입의 pH는 pH가 얼마일 때? 7일 때 가장 활발하다라는 거. 그래서 침샘에서 나오는 pH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pH는 얼마다? 입속의 pH는 6.4에서 7 사이가 되더라. 그래서 아밀레이스의 활성도를 가장 높게 만들어주더라. 자, 위에서는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작용을 해야 돼. 단백질을 분해하는. 얘의 적정 pH는 얼마다? 2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그래서 위에서 뭐가 분비되니? 염산이 분비되잖아. 그치? 염산이 분비되면서 산도를 높여주는 거지. pH를 낮춰줘서 산성도가 높게끔 만들어준다. 산성으로 만들어주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0.9에서 pH 0.9에서 2 정도 나타나더라. 자, 이렇게 위 속에서 만들어진 pH의 2자리가 소장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나올 때 이자에서 분비되는 탄산, 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에 의해서 여기에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약염기로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들의 적정 pH는, 적정 상도는 8 정도 돼. 약염기.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소장의 pH는 8에서 8.9 정도. pH는 8에서 8.9 정도로 유지하면서 소화 효소의 작용을 활발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더라 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용액의 pH를 확인할 거야. 지시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pH까지는 아니고요. 산인지, 염기인지, 중성인지 지시약으로는 뭘 확인할 수 있다? 용액의 액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액성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면은 산성,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하면은 염기성, 중성에서는 리트머스 색깔의 변화가 없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나타내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메틸 오렌지 용액 있어. 여기다 지우고 이쪽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메틸 오렌지 용액, 산성에서 붉은색, 중성에서 주황색, 뭐 노란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염기성에서도 노란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BTB 용액,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나타내는 거. 그래서 색깔 변화, 지시약의 색깔 변화에 의해서,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두 번째, pH 시험지가 있고요. pH 측정기가 있어요. pH 시험지는 맞는 지시약 종이로 만든 거야. 그래서 대략적인 pH를 알 수 있는 것이 pH 시험지고요. 그리고 pH 측정기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에 따라 전기 전도도를 이용한 거야.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그 데갈로가 농도지, 전기 전도도를 측정을 하는 거야. 이온이 많으면 전기 전도도가 커질 거고요. 이온이 적으면 전기 전도도가 작아질 거야. 그래서 정확한 pH를 측정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pH 시험지랑 pH 측정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잠깐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에 대해서 알아봤다.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그 물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 이온화되더라. 뭐랑?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된다. 그러면서 우리 뭐 봤다? 이온화 상수값 봤죠. 25도씨에서 이온화 상수값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몰로 같더라 라는 거 배웠고요. 그 농도가 달라지면서 수용액의 액성이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나뉘어지더라 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액성이 변하기 때문에 수소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pH값 그리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pH값이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수용액의 액성 알아봤고 그리고 지시약으로 용액의 pH, 액성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pH 시험지와 pH 측정기로 정확한 pH까지 알아보는 것들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에 대한 수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